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투자 향후 100년간 암흑기 온다. GDP 올라도 마찬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그림입니다. 자, 뽀빠이인데 좌측 뽀빠이를 보면은 거의 외팔이 수준이죠. 한쪽 팔이 너무 크고 다른 쪽 팔은 너무 작습니다. 비정상이죠. 자, 반면에 오른쪽 뽀빠이는 좀 주먹이 크긴 하지만 왼쪽, 오른쪽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뽀빠이가 정상이죠, 정상. 자, 무슨 말인지 좀 있으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그 과일 하면은 사과하고 배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요즘은 과일 하면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자, 과일 바구니 여기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본론 슬슬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개인이 자산 투자를 하면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만 주로 투자를 했었죠. 자, 그래서 2대8 가르마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동산 8, 주식 2. 자,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많이 변했습니다. 자, 자산시장 엄청나게 다양하죠. 부동산만 하더라도 아파트 빌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오피스 상가, 농지, 임야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눈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해외 부동산,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그냥 뭐 어디 나가지 않고 어디 외국 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미 조성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채권, 원자재, 해외 부동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ETF, ETN 이런 걸로 투자를 하면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 여건이 변했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일본에서 지금 돈 좀 있는 사람들 자, 일본 국내에 있는 자산 말고 해외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만 지금 다 살아남고 국내에 몰빵한 사람들 지금 다 거의 정말 가난한 사람들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이야기는 해외 자산에 눈을 슬슬 돌릴 그럴 시기가 왔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처럼 2대8 가르마 대한민국은 부동산이야. 그 중에 아파트야. 자, 이런 사람들, 자, 나중에 결코, 좋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또 맞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이게 로또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주택 가격 상승. 자, 이런 자연스러운 주택 가격 상승. 자, 이런 것은 정말 누구도 반대할 이유도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 GDP가 3배 성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GDP가 3배 성장.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부동산하고 주식만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도 3배 오르고 주식도 3배 오르고 자, 이게 정상이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임대비도 3배 오르고 자, 모든 게 3배씩 커지는 모두가 해피한 상황. 자, 이게 자연스러운 자산의 상승이죠. 자, 그러나 앞으로는 만약에 지금 GDP가 정체인 상태로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우리나라 GDP가 3배 성장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자, 2대8 가르마 붕괴하면서 예전에 그냥 부동산 특히 아파트, 빌라 이런 거였는데 자, 그 비중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죠. 자, 아무리 GDP가 많이 올라도 투자할 상품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그 자산에 투자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 GDP 올라간다고 아파트가 폭등, 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근거는 자,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 구조. 자, 가장 유사한 나라가 일본인데 인구가 줄어들면 그 나라의 모든 자산은 국내 자산은 다 하향 추세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본에서 지금 부자들 자, 역시 해외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된 사람이 없죠. 자, 그리고 일본 사람들 부자인 게
해외 자산 엄청나게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자, 우리나라 전망 어둡다는 게 아니라 인구주로도 우리나라 여전히 잘 살 것인데, 자, 선택을 잘 해서 해외 자산에 효과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우리 인구주로도 우리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파트 빌라, 자, 이것만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 엄청나게 생길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채권만 일단 보겠습니다. 채권 중에서도 안전한 국채, 자, 한국 국채 10년 5년 그래프를 봐도 지금이 거의 금리 최고점이고, 자, 10년 그래프를 봐도 거의 최고점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채권을 사야 될 시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다시 저금리 기조로 언젠가는 갈 것이고, 자, 따라서 지금이 국채, 뭐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 거의 최고점이니까 지금 국채를 사면은 안전 마진을 계속 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국채 투자할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 앞으로는 무역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수준으로 유지가 되든가 아니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유지가 되던가, 자,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분 말들을 따른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금리 좀 더 올라갔을 때 채권 사면 되겠지요. 자, 부동산과 채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둘 다 그 고금리 상태에서 저금리로 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부동산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가는 기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한동안 안 오르다가 한 방에 터지니까, 자,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이게 부동산인데, 자, 반면에 채권은 고금리에서 사두면 그때부터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확정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그 상기 부동산 말씀드렸는데, 자, 부동산과 채권 그 내용에 나오는 부동산은, 자, 건물을 뺀 순수한 땅만 해당이 됩니다. 건물은 임대 수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아파트 등 주택이 지금 대한민국 엄청나게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자, 아파트가 서 있는 땅만 부동산으로 봐야 되는데 건물도 감가상각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자, 영원한 건물로 보기 때문에, 자, 엄청나게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으므로, 자, 그래서 아파트 조심하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과 채권 비슷한 특성이 있는데, 자,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채권은 그 국채 같은 안전한 채권 사면 되는데, 자, 국채가 훨씬 마음 편할 수 있다. 특히나 대한민국 지금 부동산 선호하는 그 아파트, 자, 고평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나중에 결국 저금리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채권 사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2번 아직도 아파트. 자, 1번 결국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고 몇 년 지나면 다시 저금리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이런 생각으로 무조건 아파트 지금 사놓아도 된다. 이런 분들. 자, 그런데 2번 아파트는 나중에 공유지분 땅만 남는데, 자, 한국의 아파트는 30년 후 철거되지 않는다는 그 환각 상태에 빠진 그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건물 왜 감가상각 안 되겠습니까? 건물 나중에 마이너스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철거해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엄청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고평가되지 않은 아파트가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3번 저금리 시대 예상. 차라리, 자, 저금리 시대를 예상한다면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국채 투자하면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짭짤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아파트는 이런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30년 정도 장기간 사용하는 자동차.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30년 동안 잘 타다가 나중에 폐차비 좀 받아서 그걸로 회식 한번
크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파트다. 자, 자동차 같은 것이 오래 타는 자동차 같은 것이 아파트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30년 잘 거주하다가 아파트에 30년 잘 거주하다가 나중에 공유지분 땅만 남는데 자, 이거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이거 저가로 나중에 넘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자, 나중에 인구 줄고 그리고 주거 문화 개선되면 아파트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라질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 30년 지나서 아파트 10채 허물면 한 땅이 한 100평, 뭐 150평 생기겠죠. 거기에다가 단독주택 뭐 한 채, 두 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만큼 10분의 1, 5분의 1, 뭐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또 철거비 도 들어가고 또 건물 짓는 비용 또 들어가니까 5분의 1, 10분의 1 그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금 아파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마음 편하십니다. 자, 그리고 3번 현재 가격에 5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가치가 없다. 자, 지금 임대 수익률 아파트 한번 따져보십시오. 세후로 보면은 1% 안 되는 것들도 있고 4% 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야지 지금 임대 수익률 4% 넘는지 정말 모르실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아파트 꽝이다 싶으실 겁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인데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꽝이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 공유지분 땅, 자, 그거 별 가치 없는 땅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단독주택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되면은 그리고 인구가 줄면 아파트 정말 저가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 자, 과일 바구니에 온갖 것들이 다 담겨 있죠. 자, 해외 부동산까지 ETF로 투자 가능한 지금 이 시대, 자, 이 시대에 아파트 빌라 고집하다가 망한다. 엄청 고평가된 부동산이 지금 주택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자, 4번.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면 자, 첫 번째로 그 온리 부동산 투자. 자,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지금 22세기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20세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번 이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자, 두 가지죠. 자,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자, 앞으로 장기 초대박 초대박 날 것은 농지하고 임야 이러한 순수 땅만 초대박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확률은 희박하지만 자, 초대박 터질 수는 있다. 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지와 임야는 초대박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2번 임대 수익을 노리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건 건물 있는 그 부동산이 되겠죠. 아파트 포함해서 자, 그런 것들은 최소한 수익률이 4% 이상 되어야지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그런 물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전처럼 아파트 사서 임대 수익도 얻으면서 장기 초대박 노리겠다. 자, 이런 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너무 고점, 고평가라서 나중에 큰 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단타로 고수익 원한다면 자, 이런 경우에는 각종 ETF 투자 자, 돌려가면서 단타 투자하면은 많은 수익,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 그 아파트 투자 향후 100년간 암흑기 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 지금부터 한 30년 동안은 지금 아파트 초고평가 되어서 재미가 없고 자, 그리고 지금 임대 수익 보면은 고평가니까 형편없죠. 자, 거기에다가 대박날 확률도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한 30년 동안은 암흑기가 올 건데 정말 스물스물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다가 30년 지나서 그 이후에는 주거 문화가 바뀌면서 한 채, 두 채 철거가 될 겁니다. 굉장히 저가로 철거가 되면서 일부 뭐 재건축 되기도 하겠지만 주택으로 변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 100년쯤 지나면 자,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뭐 사라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당분간은 절대 아파트
투자하지 마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